바로 그 올림픽 얘기부터 갈게요. 이제 올림픽의 초점은 재밌는 건 다 없어졌고 이제 피겨 여자 피겨 싱글하고 그다음에 이제 봅슬레이 아이스하키 결승만 남아 있습니다. 그거만 보면 이제 다 끝나요. 네. 근데 이 발리에바가 결국은 출전을 하고 심지어 1등까지 해버리면서 맞아요. 아니 원래 실력도 좋긴 해. 근데 심판들도 후하더만. 뭐 점수 주는 거 보니까 뭐 푸틴이 뭐라고 했겠지 뭐. 아무튼 뭐라고 그래서 했겠지, 뭐. 발리에바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 보고 좋다는 나라는 러시아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1위 했는데 그 왜 저기 IOC에서 대놓고 패싱을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출전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때문이다. 자기가 도핑 걸린 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먹던 약이 일부 자기한테 넘어갔다는 할아버지 거지. 컵을 같이 썼대. 그러니까 미친 거 근데 아니야? 할아버지가 약을 녹여 먹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윤석열식의 일종의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왜냐면 이 약이 장난치나. 트리메타지진이라 그래갖고 아유. 협심증 환자, 어저께 설명 잠깐 들었죠? 심장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가지고 네. 운동 능력이나 혈액순환을 단기간에 돕는 거예요. 약간 응급약에 가깝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캡슐 형태로 복용을 해야 되고요. 이 직장, 그러니까 장까지 내려가야 흡수가 돼. 네. 그러니까 만일에 할아버지랑 컵을 같이 썼는데 거기에 그 약이 나왔으면 할아버지가 그 약을 장에 있던 그 약을 토해냈거나 아니면 약을 캡슐을 빼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다 안 마신 거지. 근데 그렇게 조금 마시면 남겨놨던 흡수가 안 돼.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이 안에 파기가 돼. 아니 근데 뭐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입에 약을 넣고 물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물에 약을 다시 뱉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 먹어도 그게 뭐야? 그걸 받아 먹어서 이게 됐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네. 우리가 왜 할아버지가 토한 약을 손녀가 모르고 아이씨. 우리가 왜 이런 상상까지 이거 해야 돼? 코코팜인가 보다 그러면서 들어. 건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꿀떡 삼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변명이죠. 네. 아니 이런 변명은 안 아니 하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예. 누굴 바보로 하나?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을 보면은 우리를 바보로 하는 윤석열과 똑같은 발리에바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경원은 누굴 바보로 하나? 이러는데 황교안은 이거 바본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윤석열 그 두 개 합친 것 같아. 나 빼고 다 바보야. 지가 다 바보면서.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라서 중계진이 아예 해설을 거부를 했고요. 그렇죠. 하는 보이콧했죠. 동안. 해설 네. 보이콧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뭐랄까 항의를 하다 보니까 이씨 러시아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왜? 이제 아니 발리에바만 갖고 그러지 말고 전부 다 해 그러면 지금 있는 동계올림픽 온 선수들 다 해. 의심되는 그 선수 있잖아. 지구력 좋아가지고 마지막 3바퀴에 남기고 계속 역전하는 그 사람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뚫린 입이라고 확실히 대놓고 한국 대표팀의 막반 질주에 대해서 뿅. 이상하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꼭 짚어서 저격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감히 네. 어디서 감히? 아니 그래서 실제로 최민정 선수는 2번씩이나 도핑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워낙에 막판에 잘 뛰니까. 근데 원래 잘 뛰는 사람이거든 그 그러니까. 사람은. 네. 원래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최민정 선수는.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그 뭉개고 밀고 가기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금메달 따겠지 뭐. 아, 진짜. 금메달 따는데 시상식은 안 하겠지. 정말 상정 안 하고 싶은 두 나라가 있다면 러시아와 중국. 안타깝지만 여기서 우리가 빨대를 꽂아야 되는 또 외교적인 숙명이 있기 때문에 자, 뭐 스포츠는 스포츠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 때문에 국제 외교 관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이 헝가리가 지금 이번 편파 판정에 빡이 돌아가고 중국과 단교하겠다. 에? 그리고 헝가리가?
이번에 금메달 뺏겼잖아. 네. 중국과 단교하겠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중국하고 계획했던 어떤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한국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전부터 한국하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쭉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주 불붙어 버린 거지. 반중 정서가 끝까지 올라가니까 이 헝가리 정부 입장에서도 아 얘네들하고 하다가는 뭐 틀리겠다는데 아 이거 고맙긴 한데 워낙 찾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도 지금 헝가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좀 없기는 한데 줄을 서야 합니다. 헝가리가 지금 극우 정권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헝가리가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밀해지면서 러시아한테 이제 가스 받아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전하면서 관계가 개선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 한국하고도 관계 개선될 거 보고 중국하고 어느 정도 손절하려고 하는 뭐 절묘한 외교적인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뭐 헝가리는 그러니까 거의 극우 정권이 거의 독재 비슷하기 때문에 그 독재자가 빡 돌아가야 할 거야 그러면 하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된 가운데 자 베이징의 저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더럽게 눈이 많이 오죠. 네. 갑자기 쏟아지는 눈 때문에 스키 선수들이 반 죽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눈이 너무 차가운 눈이고 잘 녹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끌리지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밀가루 같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노르딕 선수들이 하면 스키가 눈에 미끌려가야 돼. 노르딕. 네. 이게 스키 타고 달리기 비스무리 하는 거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스키가 눈을 좀 밟으면 눈 위에서 미끄러져야 좀 달리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푹푹 빠지니까 눈을 걷어차면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특히나 진짜 힘들겠다. 선두를 이끄는 선수들 길을 내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앞에 안 설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기록이 전번 대회에 비해서 막 10분, 20분씩 20분 늦죠. 막 뒤로 밀리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전술적으로 앞에 서는 놈이 바본 거야 지금. 그러네. 앞에 길 뚫어주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 저희 왜 북한 방송 느낌이 난다고 하는 거죠? 안에 누가 그렇게 칙칙하게 입을 해? 아이 정말 센터를 내가 말 안 가르치는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북한 아나운서처럼 생겨서 지금 북한 방송 삘이 나는 거야. 나 때문이었어? 그럼. 나- 누구 때문인가요? 네. 여러분이 밝혀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예. 아무튼 최소 비용이라고 개구라를 쳤거든요. 네. 그럼 경기장도 재활용했죠. 로고도 재활용했죠. 심지어 뭐 선수 단복도 카피했죠. 뭐 이런 식이니까 싸게 한다라고 큰 소리를 막 쳤거든. 개막식도 재활용했죠. 개막식. 옛날 쓰던 거 조금 편집해갖고 짤들이로 좀 썼으니까. 네. 근데 미국 강제 매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택도 없는 돈이 들었다는 거야. 돈이 엄청나게 들었답니다. 네. 요거 기사 한번 읽어줘 보세요. 원고에 있는 거.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자체 조사를 통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개최 비용의 10배에 가까운 385억 달러, 약 46조 1269억 원이 실제로 사용된 최소 비용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비용 추산에는 수많은 경기장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은 물론이고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신규 건설된 고속철도나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 관련 비용이 전반적으로 누락됐다는 것이다. 그럼 이걸 다 빼고 뭘 넣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하면 거의 100조 원 이상을 처발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하계였어. 그렇죠. 종목이 이거 3배야. 네. 기간도 길어. 선수들도 많고. 근데 그래도 걔네들이 70조 원 이쪽 저쪽 그것도 1년 반을 한 거거든. 연기를 하는 통에. 근데 그 정도 갖고도 지금 도쿄가 파산을 하니 어쩌느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중국은 이 알량한 동계올림픽 해외에 홍보도 안 되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 그 동계 스포츠 매니아들 아니면 지금 올림픽을 하는 줄도 모른대요. 그리고 뭐 미국의 프로 선수들, 뭐 NHL 유명한 선수들도 안 왔거든요. 흥행도 빵점인 거지. 그렇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렇게 돈지랄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에 중국을 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중국 내에 시진핑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더 드는 건 2020년에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아이스 리본이 있는데 이게 2017년에 건설할 때도 2,239억 원이 투입을 큰 됐대요. 돈이지. 2천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아, 이 정도면 푼돈이지. 40조 원 중에 뭐 2천억이 뭐 돈이야? 너 중국 스케일을 뭘로 보니? 이게 공식 비용에도 또 빠져 있다는 거야. 다 이런 게. 사실 이 모든 비용을 다 후려친다고 하더라도 헝다 하나가 부도낸 금액의 10분의 1이에요. 아, 그건 그렇다. 네. 뭐 중국의 경제 규모, 이 어마어마한 거품을 생각했을 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 정도 쓰는 거는. 헝다의 빚이 400조라고. 네, 400조가 430조 원이죠. 네. 네, 그러니까 헝다 부도낸 거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기 들어가는 돈은. 헝다가 거의 10분의 우리나라 1밖에. 한 해 그 예산, 국가 예산에 준하는 돈을 부도를 냈고 네. 빚을 아이고 엄청난. 그런데도 네. 까딱없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비용인데 사실 여기에 빠져 있는 가장 결정적인 손실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뭐죠?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경에 그 스모그를 없애려고 벌써 2달, 3달 전부터 북경 주변 약 반경 600km, 전 원형으로 반경이 300km니까 이 지름으로 따면 600km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모든 공장들과 일단 매연 그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을 멈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최소한 줄였는데 그래도 사람이 살라니까 어떻게든 뗄 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몰래 숨어서 나무 떼고 석탄 떼고 막 이러면서 또 미세먼지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였는데도 그 주택가에서 나오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생활 매연만으로도 지금 북경 내 공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장 가동을 줄임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걸 뭐라 할까, 매출 감소? 경제적 손실이 네, 큰 경제적 거죠. 손실은 이거에 10배도 넘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금액에. 기업들이 오염 물질 때문에 공장을 못 돌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 타격이 완전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열리는 곳의 지방 정부들이 빚 때문에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했다. 왜냐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회사들을 쉬라고 해놓고 그 직원들 월급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형태를 해갖고 휴업 보상은 해줍니다.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근데 이걸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한테 그 재원을 조달하라고 넘겨버린 거거든요.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공무원 줄 월급도 모질인데 막 이 지경인 거고요. 심지어 이제 이번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 강우나 제빙 하는데 전부 다 주민들 쓰는 수돗물을 끌어다 써가지고 지금 물 부족이 물 부족, 전력 부족이 엄청난 상황인 거고 그로 인해서 하여튼 북반구의 경제는 한 3개월째 완전히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런 와중에 관중들 코로나 걸릴까봐 일반 그 티켓 판매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일본은 비워놨지만 중국은 돈을 주고 말하자면 고용을 해갖고 얘들을 또 동원하는 비용을 물어가면서 관중들을 억지로 밀어 넣고 있잖아, 3층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 저런 비용 합쳐놓고 보면 정말 시진핑 위해서 뭔가 돈지랄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뭐 관광객들도 당연히 안 오고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완전히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올림픽 한다 그래갖고 올림픽 관련된 사람들 빼고 일반 관중들은 받지도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국가들 중에 상당 국가들이 올림픽 기간 내에 이 뭐라 그러나 비행기 노선을 거의 다 폐쇄를 당했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지. 왜냐면 많이 들어오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요런 류의 경제 손실까지 따져놓고 간다고 치면 모르긴 해도 100조 원 적자는 가뜩하게 넘어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적자를 어차피 중국 중앙정부가 떠안을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야, 니들 꿍쳐놓은 돈 꺼내놔 라는 식으로 지방정부에 하거나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들 사실 그동안 헤쳐먹은 게 얼만데 아니면 또 한번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돈 많은 부동산 기업들을 또 쥐잡듯이 한번 잡아서 털면은 나오는 돈인데 올림픽 끝나자마자 또 쥐잡듯이 그렇죠. 한번 잡는다. 바로 동네 양아치들 잡기 시작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됩니다. 돼요? 왜냐면 이제 5년마다 자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꾸고 돈 많은 데로 옮겨가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적자를 너무 많이 내갖고 모라토리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시진핑하고 친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든 공산당 안에 연줄만 있으면 또 좋은 자리로 전부 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력 없는 놈이 와가지고 그 빚 떠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하고 고민해가면서 뭐 또 5년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부패 척결하면서 저기 들이닥치면은 집안에서 금괴나 뭐 지폐더미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그거 당할 줄 알고 미리미리 도망 댕기고 네, 뭐 이런 숨바꼭질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적자는 우리 같은 민주주의 사회나 걱정하는 거예요. 예, 독재 정권이 있는 국가에서 뭘 그런 걸 걱정을 합니까? 그럼 뻔히 어떤 놈이 돈 벌었는지 알거든. 당연하지. 이번엔 쟤들 좀 털어볼까? 그렇지. 이게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이었잖아요. 자, 윤석열 장모의 비리를 다 눈 감아주고 나중에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털어.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양을 살찌워 가지고 잡아먹어. 결국은 잡아먹고 마는 이런 방식인 거거든요. 아니 최순실 하는 거 다 알고 있다가 나중에 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 부자들도 다 그런 운명에 속해져 있는 그런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뻔하다니까. 예.